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는 그래서 결혼식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겠죠. 길게 안 끌고 결혼식 비용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바빴어요. 인생의 장기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결혼식을 드디어 올해 1월에 끝마쳤습니다. 이 결혼식 관련해서는 사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는 그래서 결혼식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겠죠. 아무래도 요즘 웨딩플래션 관련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저도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길게 안 끌고 결혼식 비용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금액입니다. 아낀다고 아꼈는데 최종 지출 비용을 보니 이 모양이네요. 저는 가전, 가구, 신혼여행을 제외한 딱 결혼식 비용에 대한 금액이고 무엇보다 가성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도 이 금액이에요. 제가 워낙 쓸데없는 돈을 안 쓰고 저희 이제 결혼한 와이프도 엄청 짠순이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생략했는데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하게 됐는지 하나하나 항목을 뜯어서 비용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전체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발생된 곳이 바로 웨딩홀과 대관료 식대예요. 여기서 약 1,650만 원 정도를 지출했어요. 전체 비용의 50%가 넘는 금액이죠. 웨딩홀은 한 5군데에서 6군데 정도 봤는데 마지막으로 본 잠실역에 있는 더 컨벤션 여기에서 아모로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여기로 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대관료가 한 300만 원 정도였고 식대가 5만 1,000원에 계약했어요. 이게 기본 보증 인원이 200명이었는데 저희는 한 270명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금액이 지금 훨씬 비싸졌던데 저희는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싸게 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싸게 진행할 수 있었던 건 우선 결혼식을 1월에 올렸는데 이때가 비수기였어요. 참고로 결혼식장은 겨울철이 비수기예요. 그리고 일요일 첫 타임으로 진행을 했는데 일요일이 보통 토요일보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점심시간대보다는 이제 첫 타임이나 오후 늦은 타임이 좀 더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알고 계시면 식장에서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요. 식장 비용을 세이브하는 게 예산을 줄이는 핵심이에요. 다음 비용은 이제 스드메인데 여기서는 한 350만 원 정도를 지출했어요. 이게 아마 올해부터 변경되었을 텐데 이제 저희가 계약할 때는 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가격이 각각 얼마인지 공개가 안 되어서 각각의 개별 금액은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통합으로 묶어서 계약을 했고 스튜디오는 어뮤즈하우스에서 했고 드레스는 렌느 브라이덜 그리고 메이크업은 히엘 이렇게 진행을 했고 통합해서 기본 금액이 19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금이 계속 붙죠. 추가금으로 뭐 드레스 피팅 비용, 그다음에 스튜디오 원본 수령 비용, 헬퍼 이모님 촬영 현금 지급, 그다음에 뭐 부케 본식날 헬퍼 이모님 현금 지급 비용 식으로 계속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최종 비용이 한 3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 웨딩 카페에서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해서 포인트를 좀 많이 모았고 포인트로 한 110만 원 정도를 차감을 해서 실제 지출 금액은 240만 원으로 좀 줄일 수 있었어요. 스튜디오 비용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스튜디오 촬영 원본 수령 비용이 별도로 44만 원이 더 든다는 거였어요. 아니 이미 촬영 비용을 지불을 했는데 원본 수령 비용을 또 44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게 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걸 모르고 계약한 건 아니었고 계약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제 말을 해주긴 했는데 그걸 옵션처럼 별도로 빼놨다는 게 진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일단 이 정도만 해두고 다음 항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예물인데 예물은 특별한 건 없고 저희는 둘이 커플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냥 결혼 반지 하나만 하자 이렇게 해서 반지 하나만 했고 웨딩 반지 같은 경우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인데 저희는 웨딩 박람회랑 연계되어 있는 청담동 쪽에 있는 주얼리 샵에서 그냥 2개 200에 했어요. 웨딩 반지를 찾아보면서 저희도 뭐 브랜드 반지를 좀 알아보려고 백화점에도 가서 유명한 브랜드들을 다 돌아다녀 보기도 했는데 일단 금액이 너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비쌌고 그걸 한다고 해서 뭐 내가 느낄 행복감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뭐 평소에 액세서리를 잘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이 돈이면 차라리 뭐 가전이나 가구를 좀 더 좋은 걸 사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지는 그냥 2개 200만 원 무조건 안쪽에서 끝내자 라는 생각을 했고 딱 그 맥시멈 금액에 막
맞춰가지고 반지를 좀 저희는 정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것도 꽤 이제 합리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2달이 지난 이제 지금 시점에서 또 생각을 다시 해보면 그냥 반지를 아예 하지 말 걸도 싶더라고요. 둘 다 워낙 액세서리에 관심이 없고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씻으려고 빼놓으면 아침에 맨날 까먹고 출근할 때 안 끼더라고요, 잘. 그래서 둘이 맨날 금값도 요즘에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그냥 팔아버릴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다음은 결혼 전 친구들 청첩장 모임 비용인데 이건 맞춘 건 아닌데 각각 결산하고 보니까 둘이 이제 한 100만 원 정도씩 써서 총 2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결혼 전에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됐던 비용이었는데 적당한 가격 선에서 좀 대접해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식당을 찾고 예약하느라 신경을 상당히 좀 많이 썼어요. 이왕 밥 사주면서 친구들 초대하는데 또 너무 아낀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대략 인당 한 4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 정도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비용은 아내 관리 비용들인데 다이어트 한다고 나간 비용들도 저희는 그냥 일단 결혼식의 과정 중 일부로 생각을 해서 포함시켰어요. 뭐 얼굴 윤곽 관리에 56만 원, 필라테스 25만 원, 헬스 PT 67만 원 이렇게 해서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결혼식 때 살이 진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지금 좀 다시 불어나는 중인 건 비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양가 어머님들 한복이랑 장인어른 정장 비용으로 160만 원을 썼어요. 저희는 잠실 석촌에 있는 테일러 한복에서 이제 대여로 110만 원이 들었고 여기도 처음에 70만 원 정도였는데 뭐 계속 추가하니까 1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정장을 새로 맞추신다고 하셔서 이건 현금으로 좀 저희가 그냥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렸어요. 한복 같은 경우는 동대문이나 종로 쪽 가면 좀 더 저렴하게 맞출 수 있긴 한데 테일러 한복 가니까 좀 선택폭도 다양하고 이렇게 서비스 받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한복이 예뻤어요. 예뻤고 어머님들이 좀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과지출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 예복 비용으로 84만 원이 들었어요. 전 애초에 일단 맞춤 정장은 제외를 시켰어요. 그리고 기성복으로 알아봤고 처음부터 아무래도 맞춤 정장이 더 비싼데 제가 정장 입을 일이 뭐 1년에 한두 번 뭐 있을까 말까 하니까 굳이 맞춤 정장으로 할 생각은 없었고 그리고 또 요즘에 기성복들이 워낙 잘 나오니까 바로 처음부터 기성복으로 알아봤거든요. 백화점에서 남자 정장층 한번 둘러보고 바로 선택했고 안되지? 라는 브랜드에서 정장 세트 60만원 그리고 소다라는 구두 브랜드에서 24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이건 딱 제가 생각했던 금액 안에서 해결을 했고 퀄리티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다음은 이제 결혼식 당일 가족들 메이크업 비용 60만 원이 들었어요. 메이크업은 웨딩홀 내부에 있는 메이크업 샵 이제 끌로에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고 양가 어머님 2분, 처제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 그리고 제 남동생 이렇게 해서 5명이 메이크업을 받았고요. 보통 양가 어머님들은 무조건 메이크업을 하시고 아버님이나 뭐 나머지 가족들은 선택사항인데 처제는 메이크업을 좀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었고 장인어른이랑 제 동생은 메이크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하라고 했어요. 다음은 본식 촬영 비용으로 60만 원이 들었는데 기본 사진 본식 촬영은 웨딩홀에 이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희가 별도로 DVD랑 그 다음에 아이폰 스냅만 추가한 금액이에요. DVD는 멜라운지 필름이란 곳에서 50만 원에 진행을 했고 아이폰 스냅은 다른 사설 업체에서 12만 원 정도에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DVD 촬영을 할까 말까였는데 고민이 돼서 다른 분들 후기도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영상 촬영하고 나서 후회가 없고 만족스러웠다 이런 내용들이 진짜 많아서 DVD는 그냥 이제 하기로 해서 추가를 했던 거고 그리고 저는 아이폰 스냅 이건 정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와이프가 굳이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추가를 했어요. 최근에 아이폰 스냅 업체들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뭐 계약금 받고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사진 퀄리티가 진짜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좋은 업체를 잘 만나서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었고 사진도 잘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진 퀄리티가 막 엄청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본식 촬영이나 DVD 촬영 수용 기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결혼한 지 2달 넘었는데
아직 본식 사진 셀렉도 못했어요. 3월 말이나 돼서 셀렉을 하러 오라는데 아마 수정본까지 받으려면 몇 개월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들이 완전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뭐 친구들이 찍어준 사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잘했다 싶어요. 그래도 그래서 아이폰 스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높은 퀄리티를 기대하시진 말고요. 그냥 사진을 좀 빨리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뭐 푸사나 인스타 같은데 좀 빨리 올리고 싶다 하시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 너무 비싼 업체는 비추, 가성비로 한번 좀 잘 찾아보세요. 다음은 결혼 전 양가 인사 자리와 친인척분들 인사하는 식사했던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 되네요. 저희는 처음 상견례 했던 결혼식장을 잡고 2, 3개월 후에 했고 잠실에 있는 삿포로 방위점에서 진행했어요. 상견례 장소도 참 많이 찾아봤는데 삿포로나 경복궁 같은 이런 체인점들에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좀 선호해서 삿포로에서 했고 당일날 저희가 케이크 같은 거는 따로 준비를 해 갔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삿포로 같은 경우 그리고 경복궁 같은 경우는 엔타스라는 그 브랜드의 계열이기 때문에 엔타스 상품권 이용이 가능해요. 엔타스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품권 가격이 현금보다 기본적으로 더 10%에서 15% 정도 할인이 돼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상품권을 당근에서 구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삿포로 방위점은 좀 저렴하게 룸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잘 이용을 했고 음식도 괜찮아서 양가 부모님들 다 만족했었어요. 다음은 회사분들에게 돌릴 답례품 구매 비용으로 약 한 25만 원 정도 지출했어요. 회사분들은 아무래도 돈만 보내고 안 보내시는 분들도 이제 많다고 해서 대부분 결혼 후에 답례품을 따로 돌리는 게 관례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결혼하신 분들도 결혼하고 다 답례품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답례품으로 꿀스틱을 했고 안에는 작은 비타민으로 된 거를 회사에 다 돌렸어요. 그래서 한 3,000원 정도 하는 걸로 골랐었어요. 다음은 이제 청첩장 비용으로 16만 원을 지출했어요. 저희는 청첩장에 웬만하면 돈을 이제 쓰지 말자는 생각이어서 다른 옵션들 같은 거 막 다 선택 안 하고 그냥 딱 기본 청첩장만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만 해도 누가 청첩장 주면 거의 제대로 잘 안 보고 사실 남들도 종이 청첩장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딱 기본 베이직한 청첩장으로 골랐어요. 저희는 바른손 카드라는 곳에서 300매를 맞췄고 여기서 청첩장을 만들면 모바일 청첩장까지 무료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진행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웨딩 사진 사설 보정 업체인데 여기에 한 7만 5천 원 정도 지출했고 이건 이제 모청을 돌려야 하는데 스튜디오 촬영 보정본이 너무 늦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따로 맡겼어요. 스튜디오 촬영하고 보정본 받는 데까지 한 4개월 정도 넘게 걸려서 저희 결혼식 전에 이제 빨리 모청을 뿌려야 되는데 사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진행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지만 좀 요건 아까운 비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 후에 양가 부모님께서 축의금을 전부 다 이제 저희에게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부는 좀 돌려드리고자 이제 양가에 각각 200만 원씩 이렇게 좀 챙겨드렸어요. 이렇게 다 총합해서 지출 금액이 2,900만 원입니다. 양가에 드린다는 거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저희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쓴 줄 몰랐는데 나중에 다 정산하고 보니까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웨딩플레이션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대부분의 비용이 이제 축의금 들어온 걸로 메꿔지긴 했어요. 어찌되었든 인생에 이제 큰 숙제를 마친 기분이고요. 앞으로는 둘이서 합심해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은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 진짜로 얼마가 드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